네, 안녕하세요. 신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네, 대학 어디가 TV의 신 선생입니다. 네. 최신 대담의 신 선생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희 2022 시행계획 변경이랑 주요사항 안내로 저희가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올해입니다. 올해 시행계획 변경 관련이니까 저희가 2020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올해도 역시 많은 대학에서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신청해주면 안 되는데, 사실. 일단,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매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6가지 사유에 기인해서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는 특별히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행계획 변경도 저희가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부분 보도자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행계획 변경 건이 162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220개 대학 중에서 162개 대학인 거죠. 그래서 많죠. 73.6%가량의 대학이 작년에 발표했던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과 네. 비교를 하여서 변경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첨단학과의 사업 유치로 인한 신규 학과의 신설 등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각 대학별 모집 요강과 변경된 시행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의가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나면 지금 올라와 있겠네요? 예. 네네. 네, 그 더불어서요. 올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행계획 변경 사항도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추가적인 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별 현재까지로는 그 대학별 방역 수칙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으나 다만 이 백신을 또 접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접종 추이, 뭐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변경되는 시행계획 변경의 기조는 작년이랑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각종 대회, 뭐 시험의 미개최나 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자격 기준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네. 변경권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고사 종목이나 유형을 축소하는 거,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대학이 전형 단계를 변경을 하고 선발 배수를 조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자 풀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서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네, 완화를 했고요. 많이 봤던 논리인데요, 이거 작년에. 예, 뭐 작년과 같습니다. 대학별고사 뭐 면접이나 실기 같은 거 전형 일정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학생들과 그 지원 경쟁이 제한적인 뭐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원하는 대학들은 그러면은 시기에 상관없이 이거 다 해줘요? 변경을? 아직까지는 일단은, 일단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확진자가 막 늘어나서 나 갑자기 우리가 면접할 상황이 안 돼서 만약에 비대면 면접으로 바꿀게요. 신청하면은. 대면 비대면은 대학 운영 운영사항이라서 사항이에요. 그거는 대학에서 원하시면 상관없고. 홈페이지 네. 공지해서 하시면 되고 네. 뭐 종목을 갑자기 없앤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전형 일정을 다른 날로 옮긴다든가 전형 일정 바뀌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 심의를 좀 거쳐야 되겠죠. 전형 일정 바꾸는 것도 뭐 작년 기조로 봤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약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대학 운영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도 뭐 있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부서에서 방향을 따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쨌든 전형 일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골자라고 하면 관리라기보다는 혼란을 최소화한다 방지한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청한 대학만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신청 안 한 대학은 그냥 알아서 조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텐데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니터링을 일일이 할 수 있으면 너네가 언제 바꿨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사실 그건 어렵고 주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요. 뭐 날짜를 아예 건너뛰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건너뛰어서 하지 않았는데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뭐 날짜를 하루 이틀 정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며칠 더 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 변경을 하는 건 안 돼요? 변경을 하는 거는 다른 대학이랑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뭐 수험생들의 혼란 가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 아닙니다. 그 실제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계속해 주시죠. 네. 2022학년도는 작년 대비 많은 대학이 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부분 실기 실적 전형의 지원 자격 인정 기준 기간에 대한 변경이거나 실기고사 종목을 축소하는 형태로 변경 신청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해당 대학이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학 중에 56개 교만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 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네, 안내가? 저희 보도 자료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료실 보시면 보도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형 일정 변경 경우에 대부분 그 외국인 유학생 선발 위한 변경이 많이 있어서 실제 뭐 국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 그러니까 뭐 현재 고3 수험생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한해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거를 승인을 했는데 그 기조가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그 서울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고 올해는 더불어서 서강대, 중앙대가 추가로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할 말 하안. 예. 서강대는 예. 네. 그래서 서강대 서강대는 그 말씀드리면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완화됐고요. 중앙대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변경 그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연 계열은 탐구 영역에서 2과목 반영이 1과목 반영으로 변경이 됐고 인문 계열에서는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서강대는 되게 많이 완화됐네요. 서강대가 정말 많이 완화가 됐고요. 사실 중앙대도 이건 제가 전문가가 그쪽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있으면서 개별 생각을 좀 해보면 이번에 수능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문이과 통합 수능인데 제 생각에는 이과 학생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자연계열 수학에서. 그치. 거의 뭐 완전히 뭐 그냥 다 그래서, 차지하겠지만. 네,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탐을 한 과목 줄이는 걸로 수능 체제를 변경한 것 같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으로 인해서 등급이 한 등급씩 다 떨어지고.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 수능 학생들의 수학 결손이라고는 포장을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네. 이게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그러니까 지원자 풀에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한다는 거는 크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대면 수업에 대한 결손을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받았던 세대고 그분들은 수학 결손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도 작년에 비대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차원으로 똑같은 기조를 적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들까지 완화해주면 안 된다. 안 되는 논리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환경이 좀 다르긴 한데 대면 수업반, 뭐 비대면 수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저희가 그런 류의 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전형 일정의 변경이 사실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대학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으면 이게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형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변경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 대학은 방역 수칙이 아니라 다른 대학 전형 일정이랑 겹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빌미로 변경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 그럴 수 네. 있지.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아까 외국인 유학생들 위한 선발 일정이 변경됐고 한국 학생들은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죠.
본인들이 연장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모집 요강 나가기 전에 다 반영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뭐 모집 인원 간단히 살펴봐야죠. 수시 모집, 정시 모집.